고1 30번 문제 볼게요.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2차 함수 g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지금 어차피 밑에 fx나 gx 둘 중에 하나 뭐든 식을 명확하게 구해야 돼서 얘를 식을 세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뒤에 계수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fx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주고요. 그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gx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저 과정을 해주면 gx에 대한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거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fx는 gx, 그러니까 저 두 함수가 같다고 했을 때 교점이 두 개, 알파와 베타가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간략하게 그림을 좀 그려놓고 갈게요. 만약에 fx를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라고 지금 지정을 해주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함수 hx는 뭐라고 했냐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클 때는 fx를 채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래프 보면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채택을 해주고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무슨 함수를 채택한다고 했죠? gx입니다. 네, gx를 채택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광펜 파란색 모양의 그래프가 hx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 상태로 해가지고 가족권을 체크를 해볼게요. hx와 h베타가 같다고 했을 때 교점이 3개가 생긴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거를 함수로 해석을 해주려면 양변에다가 y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hx 함수랑 h베타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어줬을 때 교점이 3개가 생긴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h베타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로선을 지금 그어주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몇 개가 생기나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2개 돼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과제는 이건 거야. 저 그래프를 좀 옮겨가지고 교점이 어떻게 하면 3개가 생길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fx라고 두고 이거를 gx라고 두면서 언제 교점이 3개가 생긴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방금 내가 위에서 보여줬던 게 이런 식의 생김새였거든요. 요렇게 해주면 여기가 지금 베타가 되는데 이렇게 그어버리면 2개가 된단 말이야. 참고로 문제 중간에 알파와 베타 대소관계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었을 때 교점 2개밖에 안 되잖아. 맞죠? 이렇게 그래프 채택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2개밖에 안 생겨. 근데 여기서 좀 더 왼쪽으로 옮겨보는 거지. 이렇게 산이 살짝 넘어오도록.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고 h베타를 그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 함수는 이거죠. 그러면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 교점이 3개가 생기고 나머지 옆으로 더 넘겨버릴 때도 교점이 3개가 안 생겨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버릴 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밸런스가 딱 맞아. 알파랑 베타랑 함수값이 똑같아. 그럼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2개밖에 안 생기잖아. 그래서 얘도 안 될 거고 또 이거를 더 왼쪽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도 결국은 h베타가 여기서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교점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넘어왔을 때로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맞죠? 네. 자, 그래서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어줬을 때 이게 h베타가 될 거고 교점이 이렇게 3개가 생기죠. 얘네들 3개 다 더해주면 합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럼 우리는 저 점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확인을 다 해봐야 돼. 여기랑 여기가 아직 표현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해주려면 2차 함수의 축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 빨간색에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빨간색의 대칭축을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자, gx의 대칭축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네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a일 때 대칭축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축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똑같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떨어진 거리를 구해줘야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그럼 이게 축 폭의 이 길이가 나왔어. 그럼 얘랑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 이용을 해줘야 되니까 이 축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더 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해줄 때 축에서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a 마이너스 베타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니에요. a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왼쪽에 점 하나 더 있죠. 저 친구도 지금 구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 점을 구해줄 때는 초록색 fx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x식을 보면요. 여기서 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고 여기서 폭을 또 구해. 이렇게 떨어진 거랑 이렇게 떨어진 거랑 믿으셔야 됩니다. 길이와 폭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길이를 구해주면 베타 플러스 2분의 a가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큰 거에서 작은 거 뺐고요. 그 축에서 왼쪽으로 또 그만큼 더 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축에서 그 저 폭의 길이만큼 또 빼. 이렇게 빼.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세 실근을 구했죠? 핑크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가족권에 나온 세 실근이야. 그럼 쟤네들을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세 실근의 합이 나왔으니까. 이거랑 더하기 a 마이너스 베타랑 다 더해. 그럼 그게 마이너스 4래. 이거 계산해주면 a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베타 없어질 거고 그럼 결국은 이거랑 둘이 같은 거지. 예. 그럼 베타 얼마인 거예요? 갑니다. 4가 나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fx랑 gx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원점 대칭 관계입니다. 네, 원점 대칭인 관계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겼죠. 두 개의 교점이 생겼어. 그럼 이 두 개의 교점도 결국 원점 대칭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베타가 4라고 얘기를 한다면 알파 값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4로 나오는 거야. 원점 대칭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베타 값을 먼저 구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를 봐봐. 우리가 결국은 이걸 구해주려면 F든 G든 아무튼 얘네들 식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알파랑 베타가 먼저 나왔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활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교점 해석을 하기 위해서 F에서 G를 빼는 함수, 차함수 해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F에서 G를 뺐을 때 지금 보면 얘에서 얘를 뺀다고 했을 때 2x 제곱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를 2x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실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2x-알파 x-베타라고 새로운 어떤 식으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파랑 베타 값을 알고 있잖아. 네.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32가 f 마이너스 g에 대한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세팅해놨던 거 한번 볼게요. 저기에서도 결국은 f-g를 어떤 스몰 a나 스몰 b 관련해서 또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fx-gx를 해주면 2x 제곱, 얘네 둘이 ax끼리는 빠져서 없어지고 플러스 2b가 되죠. 예. 그러면 얘랑 아까 밑에 봤던 얘랑 둘이 어때? 같아야 됩니다. 둘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쟤를 데리고 올게요. 자, 이거 데려오면 얘네 둘이 똑같은 애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b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거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수항끼리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였죠. 그럼 마이너스 16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만 구해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아까 그 모식 그래프를 살짝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고 4인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자, 나 조건을 볼게요. a를 알아내려면 나 조건까지 해가지고 해결해줘야 됩니다. 자, hx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단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단부터 쭉쭉쭉쭉 교점을 생각하는 건데, 이게 웬만치 교점이 이제 가로선 그었을 때는 다 몇 개 생겨요? 한 번에? 두 개씩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 발생하면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12개밖에 안 생기죠. 그럼 더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2, 4, 6에 8에 10, 12, 14 이렇게까지 납득이 된단 말이야. 근데 교점의 개수가 15개라고 그랬죠. 그 말은 이 제일 밑에 하단이 하나 더 있었다는 소리죠. 음의 정수가. 그래서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 마7 제일 끝에가 얼마? 마이너스 8이 돼줘야지 이제 음의 정수인 y좌표의 개수가 15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아, 이 hx라고 하는 애가 h-4는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차피 그래프가 쭉 이어져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괜찮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4 넣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f에서 먼저 구할 거기 때문에 f-4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럼 여기다가 f-4 구해볼 수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래서 찍찍 없어지고 a는 2가 됩니다. 따라서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6이 돼요. 그러니까 이 a가 결국은 축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려주겠죠. 그래서 여기다 축을 표시를 해보면 아까 여기가 2분의 a였거든요. 그럼 여기가 1. 예. 그리고 여기 뭐 축이 또 어딘가 또 있었을 텐데 이제 걔도 나왔던 거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게요. h2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있을 거예요. 2일 때. 그리고 5일 때는 대충 한 뭐 요쯤 있다고 해봅시다. 저게 뭐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h2라고 했을 때 저거를 f에다가 대입하냐 g에다가 대입하냐 관건이거든. 그리고 걔네들 함수식이 제대로 나왔냐. 그래서 얘는 이제 위로 볼록한 데에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G2랑 같은 거고요. 얘는 5, 이쪽에 해당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여기는 F5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마저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거든요. F5부터 구할게요. F 아까 구해놨으니까. 5를 대입해주면 25 플러스 5A 마이너스 16이 되고, 귀찮아서 이따가 A 나중에 대입해줄게요. G2 같은 경우는 저기다 2 넣어주면 되죠. 여기서 할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b인데 b가 아까 마이너스 16이었나? 네. 그럼 여기 플러스 16으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가 12 플러스 2a죠? 네. 그리고 얘랑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면 여기 계산해주면 9 플러스 5a죠? 저기 해주면 21 플러스 7a입니다. 그래서 21 플러스 14가 되기 때문에 답은 35가 되는 거예요.